시작합니다. 윤지도 씨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윤진호 씨가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이 책인데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책이 아주 그냥 뭐 괜찮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제가 못 가봤어요. 네네.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성북 가을에 김영배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님께서도 와주시고, 또 김성애 국회의원님께서도 와주시고, 또 동영상도, 축하 동영상도 우리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님, 그다음에 박홍근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제 청년재당 이사장으로 되신 오창석 이사장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한 400분 정도 참여해서 성황리에 그냥 좀 뜨끈뜨끈하게 출판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 출판 기념회라는 게 일정한 목적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 책이 그런 걸 다 담고 있나요? 네, 제가 이게 책은 자서전 형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인생 근데 전반을 한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도시 관련해서 활동한 부분을 약간 쓰다 보니까 도시에 관한 책으로도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이렇게 써놨던 책들을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의 어쨌든 도시 철학, 도시에 대한 저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진호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는데 그 윤진호 그 이름의 한자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대 나왔기 때문에 진짜 호랑이 이런 뜻인가 아닌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서 진짜 호랑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앞섰다는 네, 생각으로 그 당시 제가 그 총학생회장 나갈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백두맹호의 기상으로 포효하라 민족고대요. 그러면 같은 말이네요. 네네네. 백두맹호의 기상으로 포효하라 민족고대요. 네. 윤진호 진짜 호랑이. 네. 진짜 호랑이네요. 진호.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출판 기념회에서 김영대 의원께서 이른바 우리 성북구의 민주주의를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 민주주의 이런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던데 이 책에서 보니까 윤진호 씨가 많이 기획하고 김영배 씨와 같이 협력해서 만든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우리 성북구에서 많이 실천되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이제 2010년에 김영배 부총장 정책공약서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주민자치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고요. 또 두 번째 2014년 됐을 때는 이제 그 주민 참여와 자치를 주민총회 수준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그 당시 김영배 부총장께서 저한테 마을 민주주의 어떠냐 그런 컨셉을 얘기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좀 기획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016년에 이제 성북구에 다시 복귀해서 협치조정관으로 복귀했는데요. 그 당시도 그러한 마을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한 2,300분 정도가 적어도 그 행정과 함께 공동 결정하는 수준의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서 그냥 8년 동안 굉장히 활성화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이렇게 주민총회 이런 데를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성장과 공동결정의 정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퇴색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주민 자치와 참여라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활력? 이런 것들은 좀 느끼지 못해서 이 부분이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될 때는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혁신성, 개혁성이 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변화 발전하고 진화하지 못하면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총회, 마을민주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일 텐데 요즘 제가 봐도 주민총회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층이 참여, 30대, 40대 참여, 50대까지 참여가 거의 없어요. 네. 이건 조금 처음에 도입했던 그때의 취지와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총회 개념이 도입된 지가? 그게 저희가 이제 14년도 두 번째, 그 당시 민선 6기가 시작됐을 때 저희가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11년 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11년 동안 도입이 되면서 11년 동안에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화하고 발전하고 심화됐어야 할 것들이 조금 정체되어 있다. 네. 시간이 10년 정도 되면 정체되게 돼 있죠.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이게 딱 뭐가 맞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뭐랄까 주민 참여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내비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 쪽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의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민주주의 도시를 만들어야 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정체되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양상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그 활력, 정신 이런 것들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변화의 힌트 또는 이니셔티브 또 리더십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점이 아닌가 싶어져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총회도 어떤 그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냥 홍보장, 토론장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보이죠. 네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참여를 통한 이 활력이 없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체되고 관료화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권력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오래되면서 뭐냐면 오히려 다른 분들의 좀 참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권력화되는 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뭔가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영향력 있는 분들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그냥 관철되는 그렇게 하면 참여하려던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하고 다시 빠져버리는 왜냐면 내가 참여해가지고 뭔가 효능감이 느껴져야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말을 하니까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되면 그냥 있는 분들만 머무르게 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총회도 비슷한 양상 이런 게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게 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고쳐야 할 것인데 시간이 10년 넘게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건 변화 발전하지 않으면 썩어요. 정체되어 있으면 이제 본질과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변화 발전시킬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성북구의 변화가 원래 마을 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든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런 모범 이렇게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빨리 좀 이런 부분이 시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알겠는데 마을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하면서 참신했었어요. 네. 그게 그 전국에서 제일 처음 네, 처음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네, 그렇습니다. 마을민주주의 멋진 말인데 네. 마을민주주의가 되면 전체 더 큰 범위 내에서 공동체가 민주주의가 되고 이게 살아있는 힘으로 늘 작동하기 때문에 늘 감시되고 발전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려면 결국 마을 민주주의, 그러니까 생활의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해야만 민주주의가 튼튼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촛불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촛불을 광장에 있던 그 촛불을 결국은 우리가 사는 현장 마을로 가져가야만 민주주의가 하부가 튼튼해지면서 뭐랄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현장, 동네에서의 마을 민주주의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대 담론 큰 정책 이슈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온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 민주주의가 건강해진다. 이거 늘 발전하지 않으면 정체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김영배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구청장으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마을 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윤진호 씨가 많이 뒷받침했군요. 어떨 때는 앞서기도 하고 뒷서기도 하고. 나는 영배 씨가 당한 줄 알았더니 진호 씨가 또 뒤에서 많이 뒷받침했군요.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2014년 이제 김영배 구청장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이제 주민자치와 참여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면서 제가 우리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을 일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마을민주주의의 이름의 저작권은 명확하게 김영배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북 갑 국회의원이신데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정책 특보님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특보를 안 하고 있을 때네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민간이니까 형님 마을 민주주의 어떠세요?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정외과 출신이라 예, 역시 굉장히 개념이 강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총회 하려고 했던 기획안을 마을 민주주의 기획안으로 해서 마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마을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그 김현배 국회의원님 성북갑 민주당 위원장이시고 또 그날 김남근 국회의원님 성북 을지역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의 국회의원님이신데 김남근 의원님이 참여를 하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더군요. 그럼 제가 듣기로는 윤진호가 꿈꾸는 도시 꿈꾸지만 말고 꿈을 이루어라고 그랬다는 거죠. 네. 이거 대단히 큰 그 화두를 주셨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우리 김남근 의원님 뵙고 생각하는 이제 이쪽 성북 을 지역의 도시 발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되게 조금 서로 약간 뭔가 이렇게 교감을 이루는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도 실은 이제 우리 김남근 의원님은 워낙 세입자들의 권리 문제, 소상공인의 권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실은 이렇게 노력해 오신 분이신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좀 굉장히 미시적인 약간 정책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또 윤진호 대표는 어쨌든 도시 계획, 도시 비전에 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날 이제 윤진호가 꿈꾸는 도시가 아니라 윤진호가 꾸는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좀 감사했습니다. 김남근 의원께서 정말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런 그 지역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정립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영세하고 작은 아파트 그리고 영세 아파트 이런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법률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아마 국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이 윤진호 씨와 약간 일맥상통했나요? 그랬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김남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책 전문가로서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참 노력을 많이 해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성북을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봉제 산업이라든지 아파트 쪽 관련해서라든지 이렇게 가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적, 법적, 제도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들이 이게 민주당의 어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약간 서로 공감대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하다 보면 정책통이라는 게 굉장히 또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막 현안 이슈 이런 걸 막 떠드는 사람이야말로 막 사람들의 이슈 속에 들어가고 논란 속에 들어가는데 조용히 뒤에서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 이슈를 정리한 사람들은 좀
덜 피신하는 정치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그 근저에서 올바로 자리 잡혀가지 않나, 또 그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이재명 정치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집중 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한 2만 분 이상 우리 국민들의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다음 지방 선거에 리더십은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 두 가지 리더십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하나가 소통과 공감, 심의 참여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은 그다음에 전문성, 실행력을 갖춘, 그다음에 문제 해결형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서 문제 해결형 리더십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두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갖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여러 그 미팅, 뭐 공사나 산하기관에 대한 이런 그 직접 대화, 이게 쇼킹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는 게 대단히 부담이 높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시원하네, 저기 해결되면 좋겠네, 이런 거를 느끼는 어떤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윤진호 씨도 그렇게 좀 팍팍팍 한번 해보세요.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전문위원으로.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맞아. 인수위원을 대신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 전문가가 아니고 국정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그러니까 도시 시각에서 국정 과제하고 어떻게 접합되는 과제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국정 과제가 123대 과제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개버릇 남을 못 주고, 이 가운데 이게 성북과학 같은 도시에서 적용해야 되는 꼭 필요한 과제들은 뭔가, 이렇게 세봤더니 제가 36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6개의 과제를 원래 이제 좀 미리 약간 이렇게 뭐랄까 연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방 정부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36개의 과제는 지방정부가 해야만 하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정책은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고. 내년에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은 준비된 곳에 주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많이 준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2018년에는 그 김영배 부총장 할 때는 그것을 뭐냐면 후보 시절부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부터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뭐냐면 정책 연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되자마자 그 부분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민선 8기는 아직 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특히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발맞춰서. 네, 그래야 그 흐름을 맞춰야 적어도 뒤지지는 않고 맞춰가면서 조금 선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를 했고 실천해 보았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발맞춰 가야 할 것인지를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국민들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진 문제 해결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바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전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 정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뭔가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줘야 정책이 풍부하고 현실화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행 능력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정부 대통령과 정부 장관 그리고 중앙부처는 점점점 정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떤 흐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모든 부처를 그 실행을 담당하는 대민접촉을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도 밑에서 실행을 잘 못해주면 국민들한테 원성을 듣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정책이. 네. 그러니까 이제 시범사업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시범사업 예산이 좀 많거든요, 보통.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서서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준비된 곳에서 실행사업,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정책 부분을 지방정부가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좀 이렇게 좀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운동의 리더로 활동했기 때문에 리더십도 높아 보이는데 좀 굼뜨지 않나? 좀 다른 사람보다 빳빳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듣기로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별명? 오리궁뎅이. 그건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엉덩이가 커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굼뜬 것은 아니었습니다. 쏜살같이 가는데 이거 오리궁뎅이라는 게 느린 거가 좀 빨라요. 느릿느릿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좀 귀엽지 않나요? 아니 뭐 우리 선생님들이 붙여준 오리궁뎅이라는 별명을. 그 별명이 저는 딱 어울리는 별명 같아 보이는 지금은 뭐 좀 달라 보이지만 살도 많이 빠지셨고 그때보다는. 아니 그 당시에는 살은 안 쪘는데 엉덩이가 나와서 더 돋보였던 것 같고요. 우리 윤진호 씨 저한테는 오랜 그 친구이자 후배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과 사랑 이런 게 넘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동년배 친구들이 다 훨씬 높은 지위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늦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다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기로 하고요. 윤진호 씨, 윤진호. 이게 윤진호가 누구일까?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일부 사람들은 알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윤진호는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쉽게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다 이거. 저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보고 윤준호는 도시 전문가다 또는 뭐 국정 설계자다 뭐 이렇게 그 대통령 네. 왜냐면 이제 또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그 비전이라든지 과제 설정 이런 걸 하는 게 국정기획분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관련돼서 활동을 했으니까 국정 설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 전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북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20 그러니까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치는 도심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데 그 위치에 비해서는 발전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북구를 발전시키려면 이게 도시 발전에 대한 도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먼저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말이 사부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 성북구는 이런 면이 있었지 라고 주목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해줘야만 서울시 전체 내에서의 동북권 내에서의 성북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어서 오히려 20년 사이에 성북구의 위상은 상대적으로는 청량리라든지 이런 데 비춰서는 하락해 있고 특히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성수동, 성동구에 비추어서는 너무 좀 약간 발전이 안 돼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은 그래도
도시 전문가 윤진호, 성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윤진호 이런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성북구가 정말 그런 시점에 돌아온 듯해요. 딱 그 변곡점. 이 변곡점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 떨어져요. 네. 지금까지 그런 대로 해왔는데 이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생활 수준이나 의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네. 되었는데 윤진호 씨가 딱 적합한 그런 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북을 바꿀 윤진호.